경북 의성, 경남 산청, 하동, 울산 울주 등 전국에서 동시에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산불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22일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바람을 타고 안동과 청송 등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망자가 적어도 15명이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희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산불 초기에는 진압대원들 이런 분들의 부상이나 사망 또 실종 소식들이 있었는데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주민분들의 어떤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불이 급속하게 확산이 되면서 피해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하신 상황에서 산불에 이제 고립이 되거나 또 화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제 밤 사이에도 선제적으로 대피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대피를 못하신 분들에게는 안전 확보 이런 것들이 중요해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진압대원들도 벌써 이제 한 4일째, 5일째로 접어들면서 굉장히 이제 피로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 또 산불 상황이 굉장히 또 변화무쌍한 이런 상황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진화 과정에서의 어떤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진화 과정에서는 안전 확보를 좀 더 확실히 하면서 진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대피 명령이 내려지고는 있습니다만 주민 중에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대피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예, 지금 뭐 대피 문자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자력으로 대피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미 대피를 하셨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라든지 또 이를테면 취약계층 이런 분들은 아직 대피를 못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는 뭐 그 지역의 어떤 이제 거주자에 대한 부분들의 정보를 좀 그래도 잘 알고 계시는 뭐 통반장이라든지 혹은 또 의용 소방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면으로 직접 방문해서 이런 분들이 대피가 이루어졌는지를 좀 확인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특히 또 이를테면 이제 고립된 지역에서 별도로 사시는 분, 뭐 전원주택이라든지 산속에 개별적으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유선으로라도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황들을 알리고 유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산불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 안동과 청송을 지나서 동해안 지역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경남 산청 산불도요.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근접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현재 산불이 어떻게 번지고 있고 어디까지가 위험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예, 지금 다른 지역의 산불들은 대부분 그래도 어제 밤 사이에 상당 부분 진압이 됐습니다만 계속 확산세에 있는 것들이 지금 이제 의성 지역인데요. 의성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오후부터도 안동 지역 그리고 거기 청송 지역까지 한마디로 전체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점점 동쪽으로 지금 이동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확산된다면 오늘 중으로는 지금 현재 영덕이라든지 영양군 그리고 또 포항 쪽까지 이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쪽으로 확산되는 것들이 피해 면적이 넓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태백산맥을 타고 이제 동해안 쪽으로 이제 산불이 이제 확산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화재 양상은 또 전혀 달라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가 기억해 보면 그 동안에 봄철의 대형 산불 같은 경우에 또 큰 피해를 역대급으로 보여줬던 산불들은 대부분 동해안에 있는 이런 이제 지역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산불이 이제 그쪽까지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도 우리가 이제 배제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내일 또 내일은 또 일부 비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내일을 주기로 해서 최대한 총력적으로 이런 산불 진압을 주불이라도 줄여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짚어주신 그 인근 주변에 계신 주민 여러분께서도 이 방송 보고 계실 텐데 그분들은 지금 내가 미리 대피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도 뭐 일단 대피 명령이 날 때까지 기다려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안전 측면에서는 선제적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산불이 도달해서 대피 명령이 나간 상황이라면 확산이 계속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이런 이제 화재들이 본인들의 이제 삶의 터전까지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오늘의 화재 진행 상황들을 봐서 주불이 잡힌다거나 어느 정도 이제 확산세가 꺾인다라고 하면 조금 괜찮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선제적인 대피를 하시는 것들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진화 작업 속에서도 산불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립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고립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고립된 상황에서는 빨리 그 지역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고립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어디론가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고립이 됐다라고 판단되시면 일단
적극적으로 예. 구조 요청을 하셔서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중요하겠고요. 또 고립이 된 상황이라면 어쨌든 간에 내가 살기 위해서나 방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 건물들 이런 쪽에 충분히 바깥쪽에 있는 가연물이나 이런 것들 최대한 제거해 주시고 또 바깥에 이제 이를테면 가스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안쪽으로 들여놓으셔서 예. 화재로 인해서 폭발이라든지 화재가 이어지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 또 선제적으로 집의 지붕이라든지 주변에 물을 뿌려서 예. 그나마 이제 불티라든지 혹시라도 화염에 조금이라도 저항성 있게 이런 부분들 대비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 이제 그나마 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일이다 생각됩니다. 네, 어저께 이 소식 접하신 분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많이 표현하셨는데 천년고찰 고운사 산불의 전소가 됐습니다. 문화재들 순환 겪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안동 하회마을 인근까지 산불이 근접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걸 보호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 상황에서. 문화재 소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인데 물론 이제 그러니까요. 유명 살림 예. 소실도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문화재 같은 경우는 이미 한 번 타버리면 없어지는 또 다시 그러니까요. 만들어낼 네. 수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안동 봉정사에 있는 유물들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어저께 선제적으로 이동을 결정해서 대부분을 다른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동이 가능한 유물들은 이동을 하거나 반출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건축물들, 그렇죠. 고사찰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옮길 수도 없고 그대로 이제 화마에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화재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방호 조치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방호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화재에 노출이 되면 예. 어쩔 수 없이 소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화재, 산불 예방에 대한 부분들의 중요성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문화재뿐만이 아니라 네. 교도소 수감 상황도 산불의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북 북부 교도소와 안동 교도소 수용자들의 이송 절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전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안동교도소에 약 800여 명, 그리고 그 인근에 4개의 교정시설에 한 2,700여 명에서 3,500여 명의 수감자다. 이분들을 이제 이송을 결정을 했는데요. 예.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올해 1월에 LA 산불에 가서 예, 봤을 때 맞습니다. 이 수감자들을 활용해서 네. 이렇게 산불을 진압하는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이제 듣기는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 수감자들을 또 이송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어진다는 거에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요. 다만 이제 갑작스럽게 이송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송하는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라든지 또 이송하는 과정에서의 수감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더 만전을 기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산불이 이제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경북 북부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해안까지도 좀 위험 지역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의성과 산청 울주 산불 진화율이요. 좀 짚어보면 이게 올라갔다가 네. 이제 그러면 이제 끝나겠지 싶은데 다시 또 자고 일어나면은 다시 올라가 있고 떨어졌다가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강풍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강풍 때문에 어쨌든 기상 여건, 특히 바람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면 예. 되겠는데요. 다만 이제 이번 산불, 의성 산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독특한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오전 중에는 바람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가 오후가 되면서 바람이 강해지는 이런 네.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야간 중에 산불 진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주간이 아침이 네. 되면서 산불 진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오전 중에는 산불 진화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요. 네. 그 다음에 오후가 되면서 다시 바람이 불면서 산불 진화율이 떨어지는 한마디로 확산세가 더 강해지는 상황.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몰이 되면 또 이제 헬기라든지 이런 공중 진압의 적극성이 이제 떨어지는 시기에 다시 또 이제 이런 유지가 되는 예.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화재 진압률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 지속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네, 지금 이번 산불에는요, 불똥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비화 현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고 어떤 위험성을 갖는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뭐 비화라고 하는 게 그 용어 자체가 날아다닐 불이었는데요. 예. 불이 이제 막 날아다닌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도깨비불이라고도 부르긴 했었습니다만 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를테면 이제 이 불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불에 의한 강한 상승 기류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곳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바람을 타고 이런 것들이 화재가 발생한 지역과 떨어져 있는 지역까지 불똥들이 옮겨가면서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이런 형태인데요. 실제는 이렇게 비화가 되는 경우에 뭐 이를테면 200m, 300m 이렇게 짧게도 되지만 이렇게 상승 기류를 타고 멀리 날아가는 경우에는 2, 3km까지 날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진압에 집중하고 있는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에 계속 누군가는 불을 지르는 것처럼 마치 불똥들이 계속 이제 화재를 저지르고 다니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화재 진압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요인인데 이 현장에서도 지금
지금 비화가 계속 목격이 되고 있고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산불 진화에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정리해보면 이제 불똥이 이렇게 여기저기 날아다닌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산불 현장이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나무나 낙엽이 많은 환경인 것도 진화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엽이 금방 순식간에 확 타버리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화재의 원인이 확 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이제 이렇게 어떻습니까?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면은 사실 이제 이런 가연물들,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말라 있는 상태, 건조한 예.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불티가 떨어지더라도 바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위험성들이 당연히 있고요. 또 한편으로 낙엽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으면 가연물 양으로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화재를 강하게 하는 부분의 측면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산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낙엽 속에 불씨들이 살아 있어서 재발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지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 수북히 쌓여 있는 이런 낙엽들 또 그리고 또 고지대 같은 경우는 경사면을 타고 굉장히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는 이런 특성들까지를 감안한다면 지금 쌓여 있는 낙엽들이 굉장히 산불 진압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라도 네. 산불이 조속히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영주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